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스팅 시간 줄이는 방법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북입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맥북을 봤습니다. 맥북 쓰시는 분들 중에 활용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맥북이 예뻐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맥북이 뭐가 좋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손으로 열 수 있어서 좋대요. 이렇게 한 손으로. 쓸데없는 소리죠. 제가 아무리 앱등이지만 맥북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쓰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제가 맥북 활용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말씀드리기로 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죠. 포스팅하는 속도를 좀 앞당기시려면요, 시간을 재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재는 게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재는 건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타이머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자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어떤 게 더 좋은지를 강력하게 권유받을 겁니다. 멘탈이 좀 건강하고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압박이 있어도 자기 일을 견뎌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타이머가 맞습니다. 타이머를 놓고, 예를 들면 정보성 글을 내가 40분 안에 끝을 내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40분 맞춰놓고 시간 줄어드는 걸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막 쪼거나 잔소리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그렇게 시한폭탄같이 타이머가 설정돼 있으면 더 불안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요,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포스팅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주제나 키워드 레벨에 맞게 충분히 작성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내가 정보성 글을 40분 안에 쓰기로 했다고 해서 40분 안에 다 썼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40분 안에 다 쓰면서도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성에 타오르셔가지고 나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한번 밀어붙여 봐야지 라고 하시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블로그 글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대충 써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는 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아웃이나 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 배치나 또 구글 SEO를 위해서 하는 작업도 블로그 글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뭔가 더 빨리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대충 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타이머보다는 스톱워치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뒤에 이 시간 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를 내 경험에 빗대서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어떤 걸로 재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는 타이머랑 스톱워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시간을 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로 해봤더니 효율이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우리 디지털 노마드는 특히 이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정보도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고, 주식하시는 분은 주식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스톱워치까지 하기에는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시간 재는 거는 따로 하나 장만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는 게 이런 스톱워치죠. 이것도 저는 안 써요. 왜냐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 초창기 영상 올릴 때요, 디지털 노마드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일한다고 대충 입고 있지 말고, 옷도 좀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적절히 차려입고, 우리도 일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는 먹는 거 말씀드리면서 집에서 일한다고 너무 대충 먹거나 그러시지 말고, 직장에서 다니듯이 최소한 정상적인 음식은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를 하시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자꾸 내가 다 참고 나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충 아무거나 그냥 집에 있는 거, 저기 주방에 달려있는 타이머 갖다가 스톱워치 쓰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디지털 노마드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거 일 되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블로그 하면 아니 뭐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글 쓰는 건데 뭐가 힘들어 라고 하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그래서 맥북도 쓰는 거예요. 이거 트랙패드 한 번이나 타이핑 한 번만 제대로 안 돼도 글 쓰는 게 엄청 짜증이 나거든요. 이렇게 장비를 가능하면 최대한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일을 하는데 방해가 안 될 만한 나를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들어줄 만한 것들로 주변 환경을 채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디지털 노마드 하시면서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나까지 나 자신 안 알아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가혹하게 자신을 대하시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못생긴 스톱워치는 안 쓰시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타이머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구글에 나온 구글 타이머거든요. 구글 타이머를 사셔도 되고 되게 비싸요. 5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존에서 직구하시면 한 $25 정도면 될 겁니다. 이제 애드센스 하시니까 원화보다 달러가 더 익숙하시죠. $25면 얼마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런 거를 선택하셔서 예쁜 걸로 혹은 아주 품위 있는 걸로. 저는 뭘 쓰냐 이거죠. 저는 요거 안 써요. 요거 안 쓰고 요거 안 씁니다. 저는 핸드폰도 안 쓰고 타이머도 안 쓰고 저는 스톱워치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뭐 쓰냐면 저는 이거 씁니다. 요거가 손목 시계인데 요즘 최근 제 영상에 이런 소리 들리시죠? 이거 일부러 제가 넣었어요.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블로그를 하던 유튜브를 하던 시간을 재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 소리를 좀 넣었습니다. 이 다이버 시계는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왜 돌아가냐면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갈 때 지금 1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돌려서 1시 40분에 맞춰놓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직관적으로 전자제품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지금 내가 몇 시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저는 이걸 씁니다. 왜 쓰냐면 그 예쁜 구글 타이머도 놓고 쓰는 거잖아. 이만하니까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집에서 이렇게 자꾸 글을 쓰는데요. 코로나가 조금만 덜 심해지거나 안정기가 왔을 때는 저는 카페에 갔었습니다. 저는 물론 글 쓰는 시간을 예전에 이거를 많이 제고해서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시간을 맞춰놓고 쓰거든요. 사람은 나름 나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나태해지고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원래 30분 만에 쓰던 글도 그날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40분, 50분이 돼도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항상 글을 쓸 때마다 시간을 맞춰놓고, 글을 쓰다가도 중간중간 이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곤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나 탁상용 타이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에 제 맥북 말씀드렸는데요. 맥북이 블로거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을 해야 되고, 블로그가 갑자기 글을 써야 되는데 마우스 챙겨야 되고 충전기 챙겨야 되고, 저같이 녹음해야 되는 사람은 갑자기 마이크 챙겨야 되고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거 준비하다가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타이머도 마찬가지예요. 그 탁상용 들고 나갈 수 없죠. 스톱워치도 맨날 챙기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가지고 하니까 거의 99%는 체크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다이버 시계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블로그 하려고 산 시계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스쿠알레라는 원래 케이스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 서브마리너 스타일로 오마주를 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스쿠알레 Y1545라는 모델인데 중고 시장에서도 물건이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요거는 제가 권하기에는 조금 비싼 시계고, 그렇다고 아주 귀중품은 아니니까 제가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이버 시계, 이런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돌아가는 시계 중에 장난감 같은 거 말고 얘가 지금 120클릭이거든요. 120클릭이면서 백도 거의 없는 거, 유격이 거의 없는 시계 중에 굉장히 싼 시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고가도 60좀 넘을 텐데 그 다이버 시계 중에 굉장히 싼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카시오라는 곳에서 나온 시계로 MDV106이라는 시계입니다. MDV106인데 이게 원래 5만원대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무브먼트라서 기계식은 아니지만 쿼츠 시계인데 이 클릭이 굉장히 잘 되고, 시계는 따로 있으시겠죠. 애플 시계가 있으실 수도 있고 개인용으로 쓰시는 드레스 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블로그로 일하시는 데 쓸만한 작업용 다이버 시계를 찾으신다면 카시오 MDV106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7만원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래 쿠팡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엄청 뻔뻔하죠. 여기 모이시는 분들 다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데 쿠팡 파트너스 링크 남긴다고 지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단점이 있어요. 줄이 아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눈 뜨고 못 볼 정도의 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싸게 사셨으니까 줄은 좀 바꾸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나토 줄이나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줄로만 바꿔도 밖에 차고 다니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저처럼 시계를 가지고 하실 분들은 그 시계 하시고, 집에 혹시 다이버 시계 있으시면 그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이버 시계 중에 좀 비싼 거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롤렉스 서브마리너처럼 뭐 천몇백만 원씩 하는 거 아니면 다이버 시계는 원래 전투용으로 쓰는 겁니다. 물속에서 쓰는 거잖아요. 다이버 시계면 아끼지 마시고 써야 멋있는 거니까 하시고, 드레스 시계 같은 것들만 고이고이 아껴서 예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 듣고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재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재야 됩니다. 최소 4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정해졌다는 전제하에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 그리고 글을 실제로 쓰는 시간, 그리고 사진이나 광고를 넣는 시간, 이거 배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글 SEO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시간, 이 정도로 나누셔야 됩니다. 알트 태그 넣고 디스크립션 정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배치하는 거 단락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정하셨어요. 정보성이든 이슈든 정하셨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를 정하셨으면 그 글을 검색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하실 때 시간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셨을 때 내가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보가 파악됐을 때 글을 쓰시잖아요. 글을 쓰기 시작하실 때 다시 맞추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만 최대 몇 분이 걸렸는지가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틀린데요. 저는 글을 쓰면서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글 쓸 때는 글만 막 쓰는 거예요. 내가 파악했던 정보가 여기로 녹아들 수 있게 글을 막 쓰는 겁니다. 때문에 글을 쓰는 시간과 편집하는 시간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글을 다 쓰셨으면 이제 사진과 광고를 배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도 맞추고 사진과 광고를 배치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사진의 알트 태그나 사이즈나 구글 광고 배치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절히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발행하기 전에 시간을 재놓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들으시기에는 글 쓰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 쓰는 시간보다 이런 여타의 시간들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말해서 이 4가지 구간 중에 나에게 구멍이 될 만한 구간이 어딘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특성이라서 어떤 3개는 자연적으로 빠르고 어떤 하나만 느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전체적인 시간이 확 줄어들고, 특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부분 내버려 두시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만 수정이 돼도 블로그 글 쓰는 속도가 확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 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2개도 쓰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처음에는 이런 거 하는 게 귀찮으실 수 있는데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시간을 계속 재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을 쓰실 때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재보시고 자신이 구멍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글을 쓸 때요,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글 쓸 때는 글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찾으러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쓰기 방법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양 잡수였습니다.